안녕하세요. 보통의 강 부장입니다. 퇴사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조금 마음 편한 퇴사가 가능할까? 몇 개월 아니 몇 년 정도 버틸 수 있는 재정 계획을 만들어야 할까? 퇴사 후 바로 수입이 없어도 괜찮을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특히 가족이 있고 내가 혼자만의 결정으로 끝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경제적인 준비는 정말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도 그건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퇴사 전 통장 잔고만큼, 아니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나는 내 하루를 스스로 컨트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저는 이 질문을 퇴사 전에 충분히 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내가 하루를 전부 설계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시스템이 하루를 끌고 가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고, 출근 시간이 있고, 회의가 있고, 마감 시간이 있고, 누군가 기다리는 일이 있고, 퇴근 전까지는 꼭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죠. 좋든 싫든 하루의 뼈대가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고 나면 그 구조가 생각보다 훨씬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아침에 꼭 일어나야 할 이유도 조금 흐려지고, 오늘 꼭 끝내야 할 일들도 거의 없는 것 같고, 회의 초대도 안 오고, 캘린더에 찍힌 일정도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너무 좋습니다. 드디어 내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회사 다닐 때는 늘 바빴고 늘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내 시간을,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지 못한다고 느꼈으니까요. 그래서 자유시간이 생기면 밀린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읽고 싶었던 책도 실컷 읽고, 정리 못했던 생각들도 차분히 정리하면서 조금 더 나답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생기고 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시간 부자의 역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토록 원했던 시간이 생겼는데 이상하게 오히려 아무것도 못했던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도 읽어야 할 것 같고, 운동도 해야 할 것 같고, 집안 정리도 해야 할 것 같고, 개인 발전을 위한 공부도 해야 할 것 같은데 결국 어느 것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는 거죠. 오전까지만 해도 오늘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점심을 먹고 나면 하루가 갑자기 붕 떠버리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또 분명 집안일을 하고 장도 보고 밥도 했는데 저녁이 되면 이상하게 나는 오늘 뭘 했지 하는 마음이 남아 우울감이 몰려들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시간도 생각보다 많이 낯설었습니다. 그때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시간이 많아지는 것과 그 시간을 잘 살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시간 부자가 되는 것보다 준비된 시간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시간 부자가 되면 시간은 자유가 아니라 막막함이 될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저는 파이어족이나 조기 은퇴 이야기를 볼 때도 비슷한 생각을 혼자서 하곤 합니다. 얼마를 모으면 직장으로부터의 파이어가 가능하다. 연 지출의 몇 배면 된다. 이런 숫자 가이드는 분명히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겉으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충분한 돈이 있어도 하루가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생활의 리듬이 사라지고 사람과의 교류가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고 내 존재를 설명하던 일이 사라진 뒤 생각보다 오래 흔들리는 사람도 분명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는 경제 문제처럼 숫자로 드러나지 않을 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퇴사 준비를 생각할 때 경제적인 준비와 함께 하루 생활의 준비도 같이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통장 잔고는
버틸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낼지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퇴사 전에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 봐야 할까요? 저는 적어도 몇 가지 생활 질문을 미리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입니다. 회사에서는 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누군가 연락을 하고 오늘 안에 끝내야 할 일이 생기고 일정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퇴사 후에는 그 외부 자극이 확 줄어듭니다. 그때도 나는 스스로 하루를 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누가 짜준 틀이 있어야 비로소 움직이는 사람인지 이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부지런하냐 게으르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원래 어떤 구조 안에서 잘 움직이는 사람인가 그걸 아는 문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자유보다 구조가 더 필요한 사람인가를 아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유시간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물론 엄청 갈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사람이 원하는 건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어쩌면 예측 가능한 자율성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를테면 아침 기상 시간은 어느 정도 일정하고 오전에 한두 시간은 집중하고 중간에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가벼운 일을 하고 저녁에는 마음 편히 쉬는 식의 그런 최소한의 뼈대 말입니다. 완전히 텅 빈 하루가 누구에게는 해방일 수 있지만 또 누구에게는 오히려 불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내 생활의 리듬을 잘 알고 있는가입니다. 아침형인지 저녁형인지 언제 집중이 가장 잘 되는지 하루에 깊이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쯤 되는지 이런 걸 우리는 의외로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내 자신의 리듬보다 회사 리듬에 맞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퇴사 후에는 내 리듬을 모르면 시간이 많아도 잘 못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 사람인가 입니다. 퇴사 후에는 생각보다 관계의 밀도가 확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나 혼자 있는 거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막상 사회적 연결이 줄어들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고 스스로가 세상과 멀어진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도 괜찮은 사람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야 에너지가 유지되는 사람인지 미리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는 일 없는 나를 견딜 수 있는가입니다. 회사에 오래 있었던 사람일수록 일과 직함이 곧 정체성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에는 그 설명이 순식간에 사라지죠. 그때 성과가 없는 날의 나, 직함이 없는 나,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날의 나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꽤 중요합니다. 저도 돌아보면 이 부분이 생각보다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만 힘들어진 게 아니라 일로 설명되던 내가 사라졌을 때 내 마음이 많이 흔들렸던 거죠. 여섯 번째는 돈을 안 벌어도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기준이 있는가입니다. 회사에서는 성과와 마감이 하루의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퇴사 후에는 그 의미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부, 운동, 글쓰기, 기록, 독서, 산책, 그리고 정리처럼 돈과 별개로 내가 조금 덜 공허해지고 조금 더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는 흔들릴 때 나를 회복시키는 방식이 있는가입니다. 퇴사 후에는 기분 좋게만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불안, 무기력, 비교심 이런 감정들이 예상보다 자주 올라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안 흔들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흔들릴 때 돌아오는 방법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산책을 하면 좀 괜찮아지는지, 글을 쓰면 스스로가 정리가 되는지,
혼자서 조용히 커피 한잔 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지, 운동을 하고 나면 몸이 깨어나는지, 누군가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홀가분해지는지, 이런 회복 루틴은 퇴사 후 꽤 중요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8번째는 무슨 일을 할까보다 어떤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가를 알고 있는가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퇴사 전에 더 일찍 했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원하는 나의 생활이 무엇인지가 너무 모호했습니다. 나는 아침을 여유 있게 시작하고 싶은 사람인지, 어느 정도 바쁘게 돌아가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인지, 사람을 자주 만나야 하는지,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더 필요한지, 집 중심 생활이 맞는지, 밖으로 나가는 일정이 있어야 내가 살아나는지. 이게 모호하니 새로운 제2의 일도 잘 못 선택하겠더라고요. 결국 문제는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생활의 그림이 너무 모호했다는 데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실질적으로는 미리 살아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사 후의 삶을 머리로만 상상하지 말고 주말이나 휴가 같은 시간을 이용해서 회사의 구조 없이 내 하루를 직접 운영해 보는 겁니다. 아무 일정 없는 하루를 스스로 설계해 보는 것, 스스로 설계한 일정에 어느 기가 만족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생활을 새롭게 설계해 보는 것, 정말 내가 하려던 일을 조금씩 해보는 것, 중간에 어떤 시간대에서 흐트러지는지 면밀히 관찰해 보는 것. 이걸 몇 번만 해봐도 생각보다 많은 게 보일 것 같기도 해요. 나는 느슨하면 바로 퍼지는 사람인지, 너무 빡빡하면 오히려 무너지는 사람인지, 혼자 있어도 괜찮은지, 사람과의 약속이 하루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안정적인지. 이건 정말 살아봐야 알 수 있는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머릿속의 상상과 현실은 정말 다른 이야기니까요. 돌아보면 저를 2년 넘게 방황하게 만든 이유도 단순히 경제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이 없어서만도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만도 아니고, 무엇을 할지 전혀 몰라서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하루를 원하는 사람인지, 어떤 생활과 시간 구조 안에서 조금 더 살아나는 사람인지, 그게 너무 모호했던 것이 더 큰 이유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경제적인 준비와 함께 하루 생활의 준비도 꼭 같이 미리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퇴사 후 생각보다 오래 흔들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걸 단순히 의지 부족이나 실패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건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 사람인지 이제야 제대로 묻기 시작한 출발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 역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이제는 조금 다르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지 보다 나는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 사람인지, 나는 어떤 시간 구조 안에서 내가 살아나는 사람인지, 저도 하루하루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고민하고 답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